우리는 세계 최고의 조선업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때 조선업 위기론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글로벌 조선업 불황으로 과거 몇 년간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 조선사들의 저품질, 인도지연, 추가 비용 발생에 큰 손실을 본 대형 선주들의 한국 유턴, 그리고 때맞춰 살아난 업황으로 인해 조선업계에 드리웠던 안개가 거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현재 우리 조선산업은 빅3 체제에서 빅2 체제로 개편 중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를 다룬 기사를 내놨었는데요. 한국 조선업이 글로벌 조선을 지배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일본 공정위의 반대입니다. 최근 한일 분쟁으로 인해 합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커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이야기 하나. 일본은 왜 조선산업 패권을 우리에게 넘겨주게 됐을까요? 그 내용은 본 영상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조선산업이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는 글로벌 회사가 한국에서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 일본과 같은 경쟁자들에게 큰 고민거리를 안겼다. 조선업은 수만 명을 고용하는 산업. 서울과 베이징은 업황이 나빠지자 구조조정을 유도하며 산업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다. 그러나 이제 불황의 시대가 끝나고 조선산업의 활기가 돌고 있는 모습. 현재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따라 LNG선 등의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또한 기존 선박의 대체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LNG 운반선 시장의 52%를 점유하고 있으며 단순 선박 제조 시장만 보더라도 5분의 1을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밝은 이유는 바로 높은 기술력 때문입니다. 다만 작은 아쉬운 점 하나는 또 다른 고부가가치 선박인 크루즈 등의 대형 여객선은 유럽 업체에 밀린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건조 능력은 있지만 관련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게 한계점이 되고 있습니다. 합병 계획에 있는 이 두 기업의 수주 잔액은 무려 314억 달러에 달한다. 역시 합병을 추진 중인 중국 1, 2위 조선사 수주 잔액 합계액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금액. 한국의 두 조선사가 합병하게 되면 현재 3위인 일본 이마바리 조선사는 2위로 올라선다. 그러나 한국에 합병된 회사와는 3배 이상 차이 나는 점유율. 지난 5년간 한국의 노력은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그들은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선박 주문, 특히 LNG 운반선과 같은 고수익 선박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추가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다. LNG선의 평균 이유는 다른 선박의 2배에 달한다. 한편 한국 조선업계에서는 또 다른 희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기사가 언급한 희소식은 작년에 있었던 카타르와의 LNG선 계약을 말합니다.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60척이 인도될 예정으로 그 규모가 무려 10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입니다. 한때 우리는 중국의 수주량이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재현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이지 않는데요. 이는 중국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고 또한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 능력에서 우리가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대형 선주는 만약 LNG선을 원한다면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에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 향후 10년 동안 LNG는 중추적인 연료가 될 것이고 한국조선소는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한국은 다른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대형 조선소들의 합병을 적극 유도하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합병이 예상되는 중국의 두 회사는 복잡한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일자리를 유지하라는 압력으로 인해 합병의 난항이 예상된다. 합병이 경쟁국의 반대로 무산된다 하더라도 한국 조선업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다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인데요. 바로 방만한 경영이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조치입니다. 아무튼 조선산업은 대량의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이 때문에 종종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오해도 받는데요. 하지만 조선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에 가깝습니다. 사실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말은 80년대 일본의 전략적 판단 오류에서 기인한 오해입니다. 일본은 1980년대 불황기가 오자 선박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스스로 규모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이를 주도한 것은 일본 정부인데요. 조선업처럼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산업을 두고 이러한 말이 생긴 것은 결국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 그들의 실수를 감추고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에서 유래한 겁니다. 우리 사회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세계 많은 국가들이 가장 키우고 싶어하는 산업 중 하나가 바로 조선업입니다.
이는 엄청난 고용, 높은 외화 가득률의 장점은 물론이고 철강, 기계, 부품, 해운과 같은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 등 경제적 파생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업, 앞으로도 안주하지 말고 이를 잘 지켜가며 더욱 높이 비상에 가길 바라봅니다.